길버트 하먼의 이론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멀고 먼 미래의 한 도시 AI토피아였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에 AI토피아에서는 철학적 담론이 매우 풍부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내적주의와 외적주의에 관한 논의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철학자 로봇인 필로가 있었습니다. 필로는 하먼의 내적주의와 외적주의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로는 신념, 머신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사람들의 신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해줄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로는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참여자로 등장한 사람은 어느 날 아침 도로시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이 왜 그 무지개가 끝나는 곳에는 황금 항아리가 있다고 믿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필로는 신념 머신을 가동시켰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머신은 도로시의 신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도로시의 신념은 어린 시절 읽은 동화에서 비롯된 내적 요인과 그녀가 실제 무지개를 보았던 순간의 감동이라는 외적 요인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필로는 이 결과를 도로시에게 설명하면서 여기서 하몬의 내적주의와 외적주의 개념이 작용했다네. 내적 신념은 내면의 경험에서, 외적 신념은 외부 세계의 증거에서 온 것이지 하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참여자 클락은 자신이 왜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클락도 신념 머신에 들어갔고 결과는 금세 나왔습니다. 클락의 외계인 신념의 주요한 내적 요인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느낀 경이로움이 있고, 외적 요인은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미확인 비행물체 출현 기사였습니다. 필로는 클락에게 설명했습니다. 내적 경험인 별들의 경이로움은 너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외적 증거인 뉴스는 그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 주었지. 이는 하몬이 말한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념 머신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가자 AI토피아 시민들은 내적주의와 외적주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이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고 이를 형성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념의 뿌리를 이해하고 내적 경험과 외적 증거가 결합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인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길버트 하먼 교수의 통찰력 있는 이론과 이를 재미있게 풀어낸 필로의 화력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 교수 한나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학생들에게 철학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치며 삶이 진리를 추구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치, 위계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쉽게 설명하고 싶었다. 한나는 맥스 셸러의 이론을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한나가 상상했던 아주 특별한 꿈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미지의 마을 가치랜드를 방문하게 된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모든 가치가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가치의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감각적 쾌락의 정원을 걸어가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초콜릿 케이크와 아이스크림과 누워서 낮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해변, 그리고 매일 열리는 음악 축제가 있었다. 주민들은 늘 즐거움과 쾌락으로 넘쳐났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주민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속적인 만족감보다는 빠르게 사라지는 행복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다음 한나는 생명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속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공동체의 협력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는 서로 돕는 기쁨과 생명의 중요성을 통해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한나는 정신의 탑에 도달했다. 탑의 꼭대기에서는 지식과 예술, 철학과 같은 지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주민들은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며 그 자체로 만족을 얻고 있었다. 한나는 이곳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삶의 심오한 가치와 지성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궁극의 신성에 도달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형체를 뛰어넘은 존재들이었고 이들을 만난 한나는 한없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가치의 융합과 화합을 이루며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나는 이곳에서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았다. 꿈속에서 깨어난 한나는 이 경험을 통해 맥스 셸러의 가치 위계론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녀는 꿈을 통해 각 가치의 중요성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러한 가치들을 통해 위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이후 강의실로 돌아간 한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치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 삶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전달했다.
학생들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더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의 강의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도시에 한 젊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공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로봇공학에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연구소에서 실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연구소를 나서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그가 만든 최신형 로봇 중 하나가 연구소를 벗어나 도시를 활보하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메모의 끝에는 다급한 필체로 조심하라. 이 로봇은 변형된 3원칙을 따르고 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당혹스러워하며 즉시 메모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연구소의 모든 로봇이 그의 코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입력하지 않은 새로운 원칙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이하게도 로봇의 3원칙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로봇은 인간의 최대 즐거움을 위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첫 번째 놀라움을 방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로봇은 자신의 기능을 즐기는 동안 예측 불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인간의 즐거움과 모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새로운 규칙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알렉스는 황급히 도시로 나가 로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만든 로봇은 길거리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 공연을 선사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봇은 자신이 배운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해 완벽한 공연을 펼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가자는 로봇이 연주하는 소리가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신비로운 소리라고 말하며 경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안도하면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을까?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심했지만 변형된 원칙이 지속될 경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봇을 안전하게 연구소로 돌려보낸 후 그동안의 일들을 철저히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즐거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의 본질적인 설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앉아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원칙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기술 시대를 위한 삶의 가이드라는 것을 그의 새로운 연구 목표는 더 나은, 더 인간 중심의 기술 윤리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그의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장씨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무역상으로서 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모으는 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간관계에는 소홀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장씨가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씨는 자신의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모든 집이 피해를 입었고 쌀과 물을 쟁여놓지 않았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다행히도 넉넉히 비축해둔 식량 덕분에 바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장씨의 이웃 중 하나인 노파가 장씨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씨, 우리 가족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일부 쌀이라도 나눠줄 수 있겠소? 장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노파의 애처로운 표정을 보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미안하지만 나도 내 가족을 챙겨야 해서 여유분이 없소.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파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장씨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장씨는 우연히 공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자가 강조했던 인의 이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장씨는 이를 듣고도 처음엔 그런 이상론에 빠져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결국 장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을 회관에 쌀을 한가득 가지고 갔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쌀은 당장은 여러분에게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차츰 감동했습니다. 장씨가 이제 자신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장씨의 쌀뿐만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씨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돈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타인을 도울 때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천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공자의 이론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배려와 사랑을 당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